30한개의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 저희가 왔습니다. 젊피 맞아요? 제 피부를 보세요. 탱글탱글 하잖아요? 아, 네. 아, 탱글탱글 하시고요. 톡 터뜨려주고 싶네요. 평론계의 뉴 아이콘 허이. 소셜 트렌드 연구하는 김현진. 산업개인 분석가 박수진. 상큼하게 어서 옵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옵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TV 어서옵시오 시즌2 박수진입니다. 시즌 1을 모르시겠죠? 네, 진행자도 모르시는 시즌 1이 있었고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선함과 신기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책 전문 프로그램 어서옵시오 시즌2. 저는 어서옵시오 시즌2를 함께할 북뉴스 박수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SNS에서는 루사라는 아이디가 있고요. 소셜 트렌드를 연구하고 있는 김현진입니다. 저는 문학평론을 하고 있는 허이라고 합니다. 평론을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보여드려야 될 텐데. 네, 먼저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프로그램이 3부로 구성되거든요. 네. 첫 1부에서는 저희가 말하는 주제에 대해서 SNS나 기사를 바탕으로 요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거고요. 2부에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도서를 저희가 직접 추천해서 각자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개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인데요. 항상 이런 책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저자들을 초대하잖아요. 네. 저는 저자가 아니라 책을 만드시는 분들, 편집자분을 초대해서 책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뒷담화 전문 프로그램. 뒷담화 전문 프로그램. 좋네요. 1부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서옵시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고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먼저 1부에서는 저희끼리만 얘기하면 너무 재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좀 궁금하긴 하니까요. 현진 씨가 SNS 상에서 오고 가고 있는 얘기 한번 먼저 얘기해 주세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고전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 고전 읽기와 관련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근데 대부분 좀 이렇게 고전 읽기라는 그 키워드와 이제 국한된 멘션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책을 읽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전 읽기는 어떻다라는 거를 짧은 멘트로 많이 공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후기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소그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서 읽기 모임에서 많이 언급이 됐고요. 가장 지난 주에 그 많이 RT가 된 멘션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레인메이커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논어보다는 논다가 좋고 노자보다는 놀자가 좋다. 오늘 밤 고전 읽기는 그만. 여기까지 이제부터 놀자. 이런 얘기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감 100배 막. 훌륭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고전 읽기 그리고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를 되게 있어 보이려고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놀자라는 얘기가 많이 이끌어내는 걸 보면서 참 오늘 그 주제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고전을 읽으시나요? 읽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읽혀서 많이는 안 읽어요. 재미없어서 안 읽어요. 고전이라고 하니까 읽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있어서. 아니요, 저 고전은 잘 안 읽는데요. 재미있어서 읽으시는 건지? 사실 고전을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진 않죠. 근데 역사나 철학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이 재미를 느끼는 편인데요. 잘 안 읽히더라고요. 딱딱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읽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고전은 왜 읽는지 모르겠어서 그런 책을 또 읽고 있어요. 왜 읽어야 하는가. 글쎄요. 재미가 없어서요.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책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셰익스피어의 햄릿 정도는 읽어줘야 교양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요즘에 레미제라블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데 레미제라블 정도 읽어줘야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강박관념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 뒷담화 전문 프로그램에서 읽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럼 레미제라블은 읽어보셨겠네요? 레미제라블 안 읽어봤어요. 아, 영화는 장하다. 전 안 읽어봤어요. 저는 뭐 저의 무식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그럼 영화는 보셨나요? 영화 물론 봤죠. 아. 레미제라블 우선 제가 5권을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고요. 네. 물론 제가 5권이나 되네요. 저는 그냥 장말장인 줄 알았어요. 아. 이 무식함. 저는 읽어볼 시도도 안 했죠. 그래서 레미제라블은 하여튼 저는 제대로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영화로만 즐겨봤는데 다만 이제 그 예전에 이 레미제라블이 우리나라 그 고전, 그러니까 식민지식에 네. 수용되던 네. 그런 것들은 좀 배운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 식민지? 아니요. 우리나라가 한국의 식민지식에 식민지? 레미제라블이 아. 소개가 됐어요. 그래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뭐라고 번역됐냐면 네. 너 참 불쌍타 라고 번역이 됐어요. 책 제목이요? 책 제목이 너 참 불쌍타예요. 시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너 참 불쌍타를 보고 감동받았다. 어. 이랬다니까요. 독후감을 또 써서 학교에 그럼요. 제출하고. 그 당시에는 막 신문에 뭐 자기의 독후감을 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랬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 레미제라블이 원래 비참한 뭐 인간들, 네. 비참한 사람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너 참 불쌍타로. 이거 얼마나 간지난 제목입니까? 창의적인 제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논어보다는 논다, 노자보다는 놀자 이런 얘기 했는데 노는 거 좀 좋아하세요? 저는 잘 못 놀아요. 이게 노는 것도 아. 방법과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노는 그런 평가의 모습? 저는 역시 네. 책을 읽으면서 뭔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책을 네. 읽으면서 공부도 하고요. 네. 항상 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평론가니까요. 박 기자님도 그러실 것 약간 같기도 멘탈 하고 살짝 기분 나쁘네요 좀.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되게 재수없죠? 캐릭터 잘못 나 적으셨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분기 힘들 텐데 한번 잡으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허이 씨. 네. 이건 좀 삭제 부탁드리고요. 편집. 네. 또 SNS도 어떤 얘기 또 하고 있나요? 또 그런 어렵다, 무슨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읽는다 이런 거 말고는 또. 그 외에 보면요. 요즘 SNS에서 방송 프로그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번 달빛 프린스에서 이번에 그 베스트셀러 1위였던 뭐 꾸베시 같은 책들 아니면 뭐 레미제라블 같은 그런 책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책과 관련된 컨텐츠가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얘기가 그렇죠.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그 팟캐스트에서 보면 그 김영하 작가의 팟캐스트에서 논의되었던 그런 고전에 대해서 저희 회사분이 또 SNS에 길게 올리셨더라고요. 이탈로 칼비노의 고전이란 얘기를 길게 읽어주시는 내용을 14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그 고전이란 고대 전통사회 부적처럼 우주 전체를 드러내는 모든 책에 붙이는 일입니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 그러니까 근데 그 김영하 작가는 그런 얘기들을 조근조근 읽어주시니까 그 얘기들을 팟캐스트를 통해 들으시면서 그 얻은 감상문을 올리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EBS에서 고전 읽기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대한 언급들이 또 많았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결론은 내가 읽은 얘기는 별로 없고 남이 했던 얘기만 많네요. 그쵸. 결국은 안 읽었단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서 뭐 고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찾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평론가죠? 이름 생각 안 납니다. 라이벌 의식을 세우는데요. 아닙니다. 전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요. 배우려고요? 이미 그 고전을 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있어 보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품을 가지고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하는 것처럼 자기 지식을 이렇게 새롭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고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있어 보이기 위해서도 카페에서 책을 고전에 읽는 것처럼요. 뭐 어려운 말로는 문화자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또 있어 보이려고요? 역시 평론계 아이돌. 네. 인터뷰입니다. 주로 카페에서 무슨 책을 읽으시나요? 좀 있어 보이는 책 위주로 카페에서 읽으려고. 되게 책은 테이블에 딱 놓고 보거나요. 뭐 좀 두껍고 이렇게 누구나 아는 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죄와벌이나 뭐 이런 거 딱
표지만 보이게끔. 고전 같은 거 읽으면 지적으로 보일 것도 같고. 주로 카페에서 무슨 책을 읽으시나요? 카페를 잘 안 갑니다. 사람들이 우선 고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요. 흔히 뭐 고전이 어렵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 어려운 책을 그래도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고전을 저는 왜 읽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 고전이 정말 내가 좋아서 읽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읽으니까 따라서 읽는 건지 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저희 어렸을 때 문학전집이나 허희 씨는 그런 거 좀 읽으셨나요? 재밌게? 세계문학전집이요. 네. 세계문학전집 조금 읽었고요. 많이는 뭐 못 읽었죠. 위인전집. 위인전집. 저 아직도 김구 선생님이 생각나요. 저는 그 세계문학전집에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어떤 어렸을 때 책을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 엄마가 그 두꺼운 세계문학전집을 사주셨거든요. 개몽사? 개몽사보다 더 알 수 삼중당? 없는 출판사였어요. 금성 그래요? 금성 출판사. 제가 그때 주원 글씨를 읽고서는 한 중학교 3학년까지 책을 끊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홍글 씨를 몇 학년 때 읽으셨다고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4학년이? 때. 주홍글 씨가 네. 그 간통이. 그치, 지금 이건 초등학교 4학년 읽기에는 네, 좀. 책들 여자들이 좋아하나 봐요. 아니, 근데 왠지 그때는 책을 많이 좋아했으니까 이거 읽어보겠다는 지적 허영 이런 게 있어서 열심히 읽었는데 넘어가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 이후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책을 끊고 만화책과 로맨스 소설에 빠졌거든요. 그쵸. 그래서 다음부터는 고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책을 읽는 직업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참 안 읽은 사람 중에 하거든요. 어렸을 때 잘못된 고전을 강요하는 거는 아이를 독서에서 멀어지게 한다. 저희 교훈이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주홍글 씨 읽으면 안 되고요. 안 돼요, 저 진짜. 4학년 때 어떻게 좋은 그건 말렸어야 됐어, 엄마가. 저는 제 생각에 부모님께서 네. 아이들에게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나 주홍글 씨나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그냥 읽히게 하는 건 본인이 그 책을 읽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읽으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읽어도 상관없죠. 조숙해지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그럼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책을 이렇게 연필로 줄을 끄면서 내용은 안 보고 줄 끄는 재미에 한 권씩 넘기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봤던 책이 뭐 박정희 평전 뭐 이런 개몽사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정말 뜻밖의 책이 나와서 깜놀했네요. 저 방금 이 책 제목을 듣고 집에 왜냐면 엄마가 책을 읽으면 좋아하시니까 보는 앞에서 연필을 이렇게 긋는 네. 사진이 줄그신 거 아니죠? 큰일 납니다. 현진 씨가 지금까지 SNS 사람들이 고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전은 어렵다는 얘기도 많지만 또 고전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고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직접 자기가 읽었던 거에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예. 읽어 보이는 척 하는 내용들. 그럼 있어 보이는 척하는 것과 고전 읽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맞습니다. 곡에 대한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2부에서 마저 진지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씨는 어떠세요? 고전 많이 읽으세요? 전 가끔 있어 보이려고 카페에서 고전을 읽기도 하고요. 카페에서요? 네. 일부러 도서관에서 안 읽고 카페에서? 그렇죠. 사람이 많은 곳. 일부러? 카페에서 고전 읽고 있으면 네. 남자들이 되시던 그러나요? 일은 없네요. 책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고전은 주로 저는 일부러 도서관에서 안 읽고요. 네. 카페에서. 사람이 많은 곳. 근데 읽고 있으면. 작업용. 아니요, 고리타분하게 보더라고요. 괜찮은 이미지네요. 2부 시작합니다. 다음 편도 들어주실 거죠? 근데 내 목소리 어때요? 귀엽나? 선생님, 이런 거 좀 시키지 마세요. 네, 2부는요, 주제와 관련된 도서를 저희가 각자 추천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책 속에 재미있는 글귀나 이야기 등을 소개하고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해줄 예정인데, 그 정보의 질은, 보장해드릴 수 없죠. 저는 박수진 기자님만 믿고요. 저도요. 저는 들을 뿐. 교보문 거니까. 서로 떠미는데. 허희 씨는 어떤 책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요, 그 박숙자 선생님이 쓰신 속물교양의 탄생이라는 책이고요. 푸른 역사에서 2012년 네. 12월에 나왔습니다. 제가 출판사까지, 이런 서지사항까지. 지금 홍보하시는 거 아니죠? 저 푸른 역사랑 아무 관계 없고요. 돈도 안 받아요.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박숙자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이분은 국문학자시고요. 이분께서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속물교양, 그러니까 교양은 교양인데 이 속물적인 교양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것을 기원적으로 탐구한 책이고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두꺼운 책인 것 같은데요? 네, 두껍긴 해요. 이게 페이지가 거의 400페이지 가까이 다 되거든요. 읽으신 거죠? 그럼요. 이 책에서는 어떤 책들을 얘기하고 있나요? 네,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이 책의 부제가요, 명작이라는 식민의 유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령? 뭐 그렇게 무서운 유령 아니고요. 뭐 고스트버스터라도 부를까요? 네. 네, 그런 거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식민지 시기에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서 네. 그 당시에도 놀랍게도 책을 사람들이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그 말 그대로 고전이 읽혔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책 속 글귀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보니까 허희 씨는 책에다 완전 줄을 빡빡 치면서 읽으셨던데. 네, 저는 책을 네. 좀 학대하는 편이고요. 책이 살아있다면 저한테 욕할 거예요. 농담이야 농담. 뭐 이 책에서요, 따져볼 만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선 속물교양이라는 의미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이렇게 지금 작가가 얘기를 합니다. 문화적 취향을 전시하기 위해 차용된 명작, 엘리트임을 보증하기 위한 독서 목록, 성공적인 삶의 조건으로서의 학력 자본은 교양이 아니라 속물교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나요? 좀 쉽게 얘기를 할까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고전들, 네. 그리고 내가 좀 잘났다. 잘난 척? 내가 좀 잘났다. 내가 이런 책 좀 읽었어. 내가 뭐 논어 읽었고, 맹자 읽었고, 네. 뭐 이런 책 읽었어. 라고 하는 그런 목록들 있죠. 네. 뭐 제가 특정 대학을 비판하는 건 아닌데요. S대라고 있어요. 네. S대 네. 있는데요. 네. 그 S대에서 추천도서 100권, 신입생을 위한 추천도서 100권이라고 흔히 그런 거 나와요. 나오죠. 네. 저 신문에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왜 놀랐냐면, 제가 읽은 책이 그 100권 중에 10권도 아니에요. 그래서 놀랐어요. S대를 가기 위한 꼭 읽어야 되는 책이었군요. 근데 심지어 20살 때 대학 네. 신입생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 뭐 있는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책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책 있나요? 우선 뭐 논어 맹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진짜요? 논어 맹자 뭐 번역본을 읽어도 되지만 뭐 아무튼 그런 거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고전에 시험 이런 거요. 그렇죠. 아. 그다음에 플라톤의 국가 이런 책들 있죠. 진짜. 어, 대해서 얘기들? 네, 그다음에 뭐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네. 물론 그런 책들이 읽을 수 있죠. 하지만 20살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놀려고 왔는데 대학을. 수시험 보려면 필요한 책들이죠. 그럼 마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원글씨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리 S대생이라 하더라도요. 왠지 기자님이 너무- 읽으셨을 것 같은 책들인데. 너무 어려운 책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교양이 아니고 말 그대로 네. 속물, 속물들의 교양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고전읽기라는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여기 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레미제라블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작가들이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다 소개가 자랑하고 돼 있거든요. 있나요? 그럼요. 엄청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니 이런 책 읽어봤니?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 네. 하지만 이 당시에 그 책들이 네. 대부분 일어로 된 책들이었고요. 일본.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한국어로 번역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부분 중역된 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 과시가 상당히 지금 보면 좀 우스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요. 교양이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해요. 현진 씨는 교양인신가요? 물론 이렇게 딱 거쳐보기에는 교양이 넘쳐요. 기성미가 철철철. 이런 책 들고 넘치시는데? 다닙니다. 강의 같은 책들. 이런 책 들고 동양고전. 다니나요? 동양고전 들고 다니는 웃어 여자인데. 보이기 위해서.
교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학 다닐 때 막 교양 과목 이런 거 듣잖아요. 있어 보이는 거죠. 트렌디해 보이는 거. 그게 교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놓고 잘난 척은 못하니까 이런. 생각하세요? 교양은 사실 뭘까요? 뭐 기본 원래 의미라면은 기본적인 소양이잖아요. 네. 문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기본적인 소양인데 사실 뭐 레미제라블이나 뭐 노너맹대 안 읽어도 교양 넘치는 사람 많거든요. 기본적인 그럼요. 소양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뭐 교양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박수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누구나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소양 같은 건데요. 뭐 그걸 조금 더 약간 유식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회가 개인을 시민으로 키워낼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전을 통해서 뭐 교양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와 감응하며 네. 살 것인가를 기르게 하는 일종의 어떤 소양이 뭐 교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전을 읽는다고 이런 게 과연 많이 길러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의문점이 되는 게 고전이라면 사실 옛날 책이잖아요. 네. 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전에 쓴 책을 읽고 오늘날 살아가는데 그걸 바로 적용시키기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오히려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뭐 맥락이나 시대적 맥락이나 사회적 환경들이 많이 변화했으니까요. 그런 면에선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뭐 가치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전이라고 흔히 고전이 오래 남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클래식이 됐으니까 네. 고전인 건데 뭐 도스토예프스키의 이러니까 또 너무 있어 보이는데 좋아요 그런 거. 죄와벌, 네. 라스콜리니코프 막 네, 이런 그런 어려운 얘기를? 이름들. 안 읽어봤어. 아, 도스토옙키 안 읽어봤어. 도스토예프스키. 부럽지 않아. 뭐 그런 준비해 책들이나 오셨어요? 아니면 레미제라블. 네. 뭐 그냥 레미제라블을 얘기로 하면요. 우리가 뭐 장발장, 그다음에 코제트,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면면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깊은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그 인물이 어떻게 어떤 시련과 맞서서 대응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투사시키는 거잖아요. 그 백화점에서 VVIP 마케팅을 할 때도 네. 교양 있는 책들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엮어서 하는 데는 아마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 VVIP? 저는 VVIP도 아니라서. 저는, 그냥 저기 인터넷 서점에 네. 실버 고객에 불과하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분들께서 VVIP면 대부분 이제 좀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고전에 관심이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으셔서? 결코 그분들을 제가 욕되게 하는 거 아니고요. 멘트 혹시 그런 분들 죄송해요. VVIP 고객님들 죄송하고요. 시간이 좀 많으시잖아요, 상대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의 타겟인데 고객을 공격하시다니. 고객님들 죄송하고요. 그분들께서 물론 네.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VVIP 정도시면 아무래도 저희 방송은 들어주셔야 네, 네, 그 그쵸. 기본적인 어떤 학력이 대부분 어느 정도 네. 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어떤 고전이나 인문학 강좌에 대한 수요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멋진 책장에 있어 보이는 책을 꽂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좋은 책이 사실 고전인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전집 시장이 사실 그렇죠. 한 네. 번에 뭐 50권씩 멋있는 장정으로 음. 그 속물교양의 탄생 그 책에도 나와 있던데 예. 그런 지식인의 서재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멋있는 서재에 멋있는 양장 재보는 책을 꽂아넣는 어떤 과시욕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고전을 읽고 고전을 사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죠. 사실 그 고전은 그 멋진 책장에 걸어두고 한 권씩 꺼내 읽으면서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위스키를 마신다거나 했을 때 위스키 마시면서 고전 볼 수 있나요? 토할 것 같은데. 집에 꽂아 놓기에는 또 그런 고전들이 예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장식용으로 참 좋고요. 배고자기에 좋고요. 냄비 받침대로 쓰기에 좋고요. 특히 양장부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전집 시장이 지금 활발하게 돼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유명한 출판사가 뭐 민음사, 문학동네, 그다음에 뭐 열린 책들, 창비도 최근에 네. 뛰어들었죠. 요즘 나오는 그 전집 그 문학 전집들이 어떻게 보면 전집으로 기획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나왔던 단행본들을 예쁘게 다시 포장해서 남겨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전집이 또 이렇게 예쁘게 돼 있으니까 다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를 다 사고 싶게 하는 경향이 그런 전집은 얼마나 하나요? 보통 이제
홈쇼핑에서요. 홈쇼핑에서 네, 홈쇼핑에서 요즘 많이 판매를 하고요. 대세거든요. 네, 그렇군요. 뭐 한 50%의 책장까지 주고요. 그런 게 예, 있군요. 그런 어떤 홍보 어. 많이 하고요. 옛날에 네. 방문 판매도 많이 돼요.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방문 판매는. 방문 요즘에는 뭐 판매. CCTV 다 설치되고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문학 작품을 많이 예로 드는가.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음. 뭐 고전이 뭐 꼭 인문학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문학만 굳이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사실 동양고전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예. 네. 현지 씨 책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신영복 선생님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라는 책이에요. 이거 제가 사실 옛날에 읽고 독후감을 써놓은 거를 찾다 보니까 제일 있어 보이고. 좀 두껍죠? 네, 우선 두껍고, 그 표지를 보면은 뭐라고 하냐, 옛날 그 고전 책장 그림이 있는데 표지도 굉장히 예쁘고요. 신영복 선생님이 예전에 4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읽은 동양고전에 대해서 감옥에 있으면 그 들고 갈 수 있는 책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한 권 두꺼운 책을 정독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정치범으로 수용당해 있으면서 그 감옥에서 동양학 사부를 만나게 되고 그 내공 있으신 분께서 이 얘기들을 전수받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서 한 챕터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어떤 동양고전을 소개하고 있나요, 그러면? 네, 이 책은 돌베개라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일단 그 오래된 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주역이라든지 논어, 맹자, 노자, 장자, 묵자, 순자, 법가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풀고 있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그 성공회대학교랑 그 성공회대학교에서 그 교수 활동도 하시고 또 국문학과에서 경제학과에서 강사 생활을 하시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 6.8 때 그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돼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안에 20일 만에 이제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한 20일이 분이에요. 아니라 20년이죠. 네. 20일은 특별 가석방으로 하긴.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을 다스림에 있어서 이 고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세요. 책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아니, 너무 어렵고요. 좀 두껍죠. 그래서 두껍죠? 읽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책이죠. 그래서 사실 뭐 그래도 이런 책 집에 한 권 꽂아두면 있어 보이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결국 오늘의 얘기는 결국 다 있어 보인다는 걸로 흐르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고전을 읽는 이유랄까요? 여러 용도가 있죠. 배고 자거나. 배고 자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있어 보이려고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신영복 선생님의 책이요. 네.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이나 뭐 울림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께서 겪어온 삶의 이력과 관계가 밀접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읽었던 책들이 그분의 삶과 육화되면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공감이 됐던 거지. 단순히 이걸 사람들이 그냥 읽었을 때는 저는 큰 의미를 갖기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있어 보이려고 읽었는데 그런 스토리들이 초반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같은 책들도 뭐 편지 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표지가 이렇게 어렵지만 읽어봤을 때 또 새로운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해설서들을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지만 너무나 방대한 얘기라서 짧은 시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쵸. 예, 저도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뭐 범위 되게 많고 네. 할 얘기도 많지만요. 저 궁금한 얘기들은 이따가 오실 세계문학 전집을 만들고 계신 출판자분을 모셔서 같이 얘기해 보실 테니까요. 그때 궁금한 거 같이 더 얘기해 보시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고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각자 뭐 소감이라든가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고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글귀 하나 인용해 왔습니다. 원래 평론가는요 인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자기 생각도 중요하고요. 네. 인용도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인용을 할 책은요 그 정여울 선생님이라고요. 저희 동료 문학 평론가고요.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습니다. 이번에 아름다우신가 봐요.
예쁘시죠? 사진으로밖에 못 봐서 사실. 마음의 서재라는 책인데요. 네. 예, 천년의 상상에서 올해 나온 책입니다. 이런 그 부제가 나의 도서관을 뭐 만들자 이런 건데요. 이런 글귀예요. 교양은 학교나 사교계 같은 집단의 요구가 아닌 자기 내부의 열망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속에 셀프 아카데미를 필요로 한다. 무엇을 암기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방면의 지식이 왜 필요한가를 깨닫는 순간이 우리 안에 셀프 아카데미가 활짝 문을 여는 순간이다. 라는 글귀를 따왔는데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고전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이 네. 자기한테 감흥을 주고 감동을 주는 책들을 나름대로 목록을 짜보고 네. 사람들과 같이 읽는 게 저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지 앞으로 않나요? 그런 목록들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현진 씨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프로그램이 있고요. 없어지지 않는다면 네, 다들 분발하셔야겠어요. 그럼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예, 오늘 좋은 말씀하셨고 해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궁금한 얘기들은 잠시 후에 지금 열린 책들 주간님 오셨거든요. 박수로 쳐요. 같이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재미있으셨죠? 3부도 들어주실 거죠? 그냥 나가지 마세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